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생명과학이 신주 인수권 행사 결정 공시가 또 오후에 나왔죠. 자, 그리고 테라피틱스의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이 신약 기술 수출 기대가 되면서 향후 퀀텀 점프의 기대감 기사들이 오늘 오후에 좀 많이 나왔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HLB 쪽의 계열사 쪽에서는 12, BW 이런 부담 부분이 항상 있죠. 그래서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 거래량이 좀 많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나왔던 공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 나왔던 부분이죠. 5시 이제 넘어서 HLB 생명과학의 신주 인수권 행사 관련되는 공시가 나와 있는데요. 항상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0이라든지 BW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시장에다가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서 재무 건전성은 도움이 됩니다만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딜루전 관련되는 부분이 나타나서 오버행 이슈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주어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에 이제 한 4% 넘게 좀 하락하는 또 요인으로 되었다 그런데요. 이 부분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4억 정도 규모.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주식수에서 어느 정도인지 뭐 이 규모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94억 정도 규모의 9회차 무기명시기 건부 무보증 공모입니다. 보통 이제 3호를 대부분 하는데 요때는 큰 자금이었기 때문에 공모예요. 그리고 분리형 신주 인수건부 사채 보통 이제 BW라고 하죠. 본드 위드 워런트. 워런트가 딸려 있어서 이걸 행사를 하게 되면 채권과 별도로 이제 주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 보유자들이 자금을 넣어서 이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채권이 소멸되면서 주식이 발행되어서 들어오는데 BW 같은 경우에는 채권 있고 이제 워런트가 주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은 들어와요. 그리고 행사가액은 8,889원 정도의 행사가액이 있고 상장 예정일은 당장이 아니라 2월 이제 15일입니다. 한 2주 있다가 이제 나오는 물량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106만 주고 발행 주식 총수 대비해서는 1.05%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뭔가 나오면 공시를 살펴보는 어떤 습관이 필요하죠. 신주인수권 행사 관련해서 행사 주식수 누계는 100만 주 넘습니다. 그래서 일별 행사 내역을 보시게 되면 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자, 오늘 또 보시게 되면 30만 주 요게 다 2월 15일 날 이제 상장 예정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행사일은 1월 16일부터 해서 꾸준히 뭐 이렇게 주식 수가 소규모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29일 월요일 그 다음에 어제 그 다음에 오늘 해가지고 3일 동안에 보시게 되면 20만 주, 50만 주, 30만 주 요거만 해도 한 100만 주가 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다 합하면 106만 주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발행 주식 총수가 1억 중주도니까 HLB가 뭐 한 1억 3천만 주 넘게 되어 있는데 생명과학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HLB 계열사들이 이렇게 이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장기간 박스권 흐름에 영향을 주고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 또 이런 이제 BW나 12 관련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지금은 이제 거래가 터지니까 상승세에서는 이제 뭐 떨어질 때나 박스권보다는 부담이 덜 합니다만 그래도 물량이 작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8,000원대니까 지금 오늘 이제 뭐 거의 16,000원이니까 거의 더블 비슷한 어떤 수준이니까 행사가 되는 어떤 위치다.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주인수권 잔액 관련되는 부분 9회차가 전체 금액이 보시게 되면 1,000억입니다. 이게 1,000억. 네. 그래서 미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잔액이 여전히 830만 주가 돼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뭐 주가가 윗단에 있으면 행사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금 조달의 어떤 목적은 요게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발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권리 행사는 2022년도부터 2년 전부터 이제 행사가 되어서 내년도 이제 2월달까지고 사채 만기일은 내년도 이제 3월달까지죠. 그래서 뭐 이 표면 이자율이 0에다가 만기일이 2%니까 이거를 받을 거라고 이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리고 자금의 목적은 운영자금. 운영자금은 대부분 이제 다 이제 소진되는 자금이고 타법이 이제 정권 취득 자금이 이제 주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700억 정도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행되었던 부분들이 행사가 되어서 시장에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매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들어오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행사를 하면 나오는 물량이다. 그래서 이제 오버행 부담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 쪽에서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기사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테라피틱스가 과거 이제 G3BNT일 때 이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이제 임상 진행도가 이 NK 신경영양사 관련되는 부분도 이것도 한 10년 정도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본래는 이제 G3BNT일 때 안구조증 관련되는 부분으로 하다가 이제 사실 이제 눈 관련되는 부분에 FDA가 여러 번 임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약에 비해서는 임상의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짧기 때문에 여러 번 임상해서 객관적인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과 자체가 쉽지가 않은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구건조증으로 개발했던 부분들을 신경영양성 각막염에도 이제 적용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테라피틱스의 안구건조증보다는 이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에 좀 주안을 주고 있는 어떤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도 기사가 났는데 그 관련되는 기사죠. 신경영양성 각막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NK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뉴로트로픽 케라토파시 이렇게 돼 있는데 각막염이 이제 뭐 케라토파시인데 앞에 이제 뉴로트로픽이 이제 신경영양성 이 각막에다가 이제 각막이 하는 부분에서 뭐 영양을 공급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 신경영양인자인데 이게 뭐 혈압이라든지 장뇨라든지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급 관련되는 부분들이 감소되면 각막에 이제 치유가 떨어지면서 민감한 어떤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요게 이제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인데 희귀질환입니다.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삼상을 하게 되면 수천 명 대상으로 보통 하잖아요. 근데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삼상을 하더라도 인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테라피틱스가 당초 계획이었던 거는 70명에도 못 미치긴 하지만 18명 환자, 그러니까 환자 수가 좀 작은 부분들이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좀 약점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라피틱스는 희귀질환을 좀 접목으로 하면서 틈새 시장을 좀 노리면서 뭐 교모세포종, 안구건조증, 뭐 그 다음에 이거 신경영양성 각막염, 수피박리 뭐 요런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의 이제 합작사들을 자회사로 하면서 이제 임상을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회사가 왜 있냐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구조가 그런 거죠. 그래서 리젠티를 통해서 시어 2와 시어 3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는 RGN 요구 관련되는 부분에서 삼상을 진행 중인데 올해 이제 이 결과가 임상을 이제 마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안구건조증은 이미 거의 지금 4번째 이제 임상 삼상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고 2019년도에 이제 첫 번째 임상을 했어요. 여기도 신경영양성 각막염 여기도 거기에서 이제 4주간 위약하고 비교했을 때 RGN 요구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어떤 결과를 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막의 어떤 감각의 감소 소실을 발생시키는 퇴행성 각막 질환입니다. 유병률은 이제 10,000명당 1명이니까 희귀 질환이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 임상에서 각막 상처의 완치 비율이 높을 것이 이제 주요
임상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FDA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게 이게 항체 치료제로 이탈리아 돈페사의 옥사베이터입니다. 항체 치료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희귀질환이고요. 가장 약가가 비싼 것 중에 순위를 매겨보면 옥서베이터가 5등 정도 합니다. 한 달에 지금 이제 거의 7천만 원이니까 환자 부담이 상당히 좀 높죠. 그리고 냉장 보관이라든지 투약 과정에서도 준비 과정에서 복잡한 게 있는데 알제니오구 같은 경우는 일반 저만자 형태이기 때문에 편의성도 좀 높고 약가도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베스트 인 클래스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개발한 지 10년 정도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피틱스도 NK 치료제 분야에서 성공해서 이제 퀀텀 첩부를 노리고 있으면서 HLB 계열사 쪽에서도 R&D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진양군 회장도 작년 올해 그래서 장내 매수로 지분율을 좀 높이고 있는 어떤 기사들도 나와서 최근에 이제 월봉 추세도 전환을 한 상태죠. 그 관련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헝다에서 이제 홍콩 쪽에서 이 파산 명령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국내 시장에 장중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위안 밑단으로 오늘도 3% 빠지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12월 달에서 1월 달에도 지금 연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이제 6,581주 정도 나왔고요. 자, 1월 29일자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에는 공매도가 500만 주대에서 70만 주대로 줄었다가 월요일에는 오히려 또 공매도가 늘었어요. 한 12만 주 정도.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매도 수량 자체는 이제 지금 예외로 지금 있는 유동성 공급자나 이건데 거래소에 전화를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는데 또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23일에도 이 공매도, 그러니까 23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갑자기 일단 늘었고, 이번에도 월요일 날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잡히는지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400만 주 중반대에서 크게 지금 등락률을 안 보이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통계가 되는지 이 부분 제가 한번 거래소에 문의를 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잔고 쪽에서는 상한이 월등하게 보통 이제 저렇게 나가면 공매도 잔고가 팍 줄어야 되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6만원대 밑단이면 벌써 한 400만 주 밑단으로 잔고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저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440만 주대, 그러니까 한참 이제 공매도 잔고가 460만 주대에서 한 달 가까이 행보를 하고 있다가 다시 또 500만 주 가까이 늘었다가 지금 줄었다가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열 종목들의 어떤 이제 생명과학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이 이제 HLB 쪽에서도 1.33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목요일 금요일에 주가 흐름이 과연 이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양봉을 내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거래는 이제 이전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이 숏스퀴즈 상황에서는 거래를 뿜으면서 장대 양봉을 내야 되는 어떤 이제 구간에 들어갔는데, 자, 이 부분들을 이제 내일 어떻게 좀 만들어낼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